요즘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날리는 대북전단, 일명 삐라가 논란거리죠. 그런데요, 어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느닷없이 삐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삐라를 가지고 나타난 건 탈북자 단체가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화제가 된 이 삐라 날리기 퍼포먼스,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직접 만나보죠. 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실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시니까 예. 국감 때 좀 한가하시겠다 했더니 삐라 날리러 다니셨어요? 예, 제가 뭐 과거에 유신 체제나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삐라 뿌린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예.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삐라를 다시 뿌리게 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어허. 예, 최근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예. 인터넷 사찰 논란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 달째. 예. 사실 지금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물도 임의로 삭제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 법을 넘어서는 그런 영장 발부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감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예. 정부가 마침 이제 일부 우리 또 국민들이 북한을 향해서 이제 풍선 날려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서, 예, 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유일한 게 삐라 살포 아니냐. 그런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 우리 IT 민주화를 좀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아하. 하나의 퍼포먼스 행사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 날리는 삐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를 향해서 날리는 삐라군요. 예, 특히 저기 광화문에서 가까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읽어봤으면 싶어가지고. 청와대를 향해서 날리는 삐라. 예. 그럼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쓴 내용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이런 데 대한 금열을 좀 규탄하고, 예. 또 IT 민주화가 IT 강국이 왜 IT 탄압 강국이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걱정을 담아서, 예. 이 IT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전단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문구들을 지금 쭉 보니까 텔레그램은 대환영이다. 어서 도망하라. 나의 은밀한 밴드를 허하라. 다 털려숑? 카카오톡 이런 이야기들 재미있게 패러디해서 적으셨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의 네. 메신저 이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어디든 그런 제한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기업도 타격을 받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200만 명 뿐이겠습니까? 예, 예. 저는 국론 분열을 누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사이버 사찰, 검열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검찰도 해명을 내놓긴 내놨습니다. 즉 범죄 혐의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수집하고 빠른 기간 내에 폐기를 해버리겠다. 우리는 사이버 검열이나 사찰을 할 권한도 없고 불가능하다. 또 포털에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이 해명? 저는 그 해명이 진정성 있는 해명이 되려면은 바로 한 달 전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고 대책회의를 열면서, 예. 지금 어제 발언한 내용으로 보면은 카카오톡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정부 스스로 시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달 전에 그 회의에 카카오톡 대표를 불렀던 것은 검찰 아니냐라는 거죠. 아하. 네, 검찰 당국이 그때 카카오톡 대표, 네이버 대표를 다 불러가지고, 예. 실시간 인터넷 검열에 협조하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럼 한 달 전에 한 일에 대해서 또 지난 한 달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동 분열의 난리를 치게 만든 데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간단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 국가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고 산업도 타격을 받았고, 카카오톡이란 회사도 타격을 크게 받았고요, 사실은. 예, 국민들이 크게 이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만 진정성 있는 방향 전환으로 인정될 것이다. 아니 검찰총장이 물러나기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런 일로 물러나야지 그럼 어떤 일로 물러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의 잘못된 부적절한 대통령 모독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예.
검찰이 과잉 충성을 하게 됐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 그래서- 상에서의 모독행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자마자 검찰이 과잉 충성해서 사이버 검열 사찰 이런 얘기까지 가게 된 거다. 그래서 소 잡는 칼을 가지고 예. 닭 잡는데 닭 잡겠다고 휘두르다가 지금 이제 소 잡는데도 상당히 이제 장애가 된 거죠. 소 잡는데도 장애가 됐다. 그 말씀은 정말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못 보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예. 간첩을 잡거나 테러범, 유괴범 잡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떤 국가 안보와 중대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감청을 허용한 건데 음흠. 그냥 명예훼손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이걸 검열하겠다고 이제 이 통신비밀보호법까지 이렇게 이 악용을 갖다 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지 회사도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저항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음흠. 결국 그러한 무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도 검찰 당국이고 예. 그래서 정작 잡아야 될 간첩을 잡거나 인질범 잡을 때 테러범 잡을 때는 더 힘들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스스로 자초해버렸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질 문제까지다라고 보세요. 그 카톡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어제 그 카톡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했죠. 감청영장 가지고 와도 이제는 제공 안 하겠다. 그러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따가운 질타했습니다. 그럼 법 안 지키겠다는 말이냐? 공무집행 방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정부 당국의 어떤 잘못된 대응 때문에 나온 또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스스로가 좀 자성해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 지금 이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과 음성통화 그다음에 문자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는데 예.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이나 밴드 이런 이제 SNS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예. 그 법 내용에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음성 통화에 대한 감청은 미래의 감청만 허용하게 돼 있고 판례상 보면은 예. 그런데 이제 이메일 같은 전자우편도 감청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거는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이 서버에 보관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감청영장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예. 미래가 아니고. 예, 그래서 감청영장으로 그 SNS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그렇게 좀 대법원 판례, 음성 통화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은 이미 통화가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전자우편을 다 보게 또 돼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뭔가 좀 이상한 상황에서 지금 기업 하나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고요. 국민들은 예, 국민들대로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국회에서도 상황이 됐고. 이 카카오톡 대표에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 빨리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노회찬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